4주차 1강입니다. 오늘 할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뭘 외우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열심히 여러 번 읽는다든지 해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저 숫자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일단 이 DBR 시스템이라는 게 이미 앞서 언급이 되었던 그런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골드라시 TOC 이론을 실제로 그러면 생산 분야든 뭐 다른 분야든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R 시스템은 그 중에 하나로 스케줄링과 관련 있는 거예요. 작업 스케줄.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생산 일정 계획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걸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해서는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TOC 이론을 뭐 다른 데도 적용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 시스템 쪽에 적용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DBR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DBR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요거를 보기 전에 지금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일반 기업들이 이용하는, 특히 제조업 이쪽에서 이용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M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MRP 시스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DBR 시스템이 여기가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RP 시스템이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게 DBR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DBR 시스템을 적용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데 물론 이제 MRP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기존의 MRP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DBR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MRP를 위한 소프트웨어,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MRP 시스템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MRP 시스템을 우리가 그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푸시와 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 시스템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생산을 한 후에 재고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완성품을 재고로 보유하고요. 그리고 수요가 발생하면 그 재고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푸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풀 시스템은 그에 비해서 미리 수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를 즉시 생산을 해서 바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럼 풀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 예측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예측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을 해야 예를 들면 생산을 하더라도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예상을 해서 예를 들면 작업자도 고용을 하고 기계도 구입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려면 뭔가 예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측 없이 그런 걸 마음대로 뭐 작업자를 몇 명 고용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죠? 그래서 풀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예측을 한다. 대표적인 그 풀 시스템으로 JIT라는 걸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도요타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그 JIT를 이용하더라도 도요타에서도 예측을 해요. 수요 예측을. 자, 그런데 푸시 시스템의 대표적인 그 시스템이 MRP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사실 이제 풀 시스템을 갖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미리 생산을 해놓는 그런 시스템들을 대부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MRP 시스템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MRP 시스템의 그 MRP는 뭐에 앞자를 딴 거냐면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그래서 그 앞에 MRP 그걸 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RP는 자주 등장하는 생산 운영 관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뭐 제품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면 1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1000가지 부품의 각각에 대해서 생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품에 대한 생산 계획, 그게 MRP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MRP의 경우에는 가장 뭐 대표적인 그 단점이라면 미리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그 뭐 예를 들면 작업이 뭐 새로운 작업이 갑자기 생겼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그 생산 일정 계획에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미리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계획 도중에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일거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를 끼워 넣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MRP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MRP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부품별 그 생산 일정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걸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비록 용어이긴 하지만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MPS라는 게 있습니다. MPS. 이거는 Master Production Schedule의 그 앞자를 딴 건데요. 이거는 최종 제품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최종 제품이 몇 주차에 몇 단위가 필요하다. 이런 그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수요 예측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하죠. 그러면 그 수요 예측이라는 게 이제 1주차에 몇 단위가 필요하고 2주차에는 몇 단위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수립되는 게 이제 MPS예요. 그 다음에 BOM이라는 게 있습니다. BOM이라는 건 Bill of Material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제품 구성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 구성도. 좀 이따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금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는 부품들이 구조죠. 그러니까 자전거다 그러면은 큰 덩어리를 생각하면 바퀴 2개, 프레임, 그죠? 그 다음에 핸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뭐 이런 큰 구성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퀴가 2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바퀴를 만들 때는 또 뭐 예를 들면 들어가는 게 또 있잖아요. 타이어 있고 그 다음에 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포크라고 그러죠. 그 살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품으로 구성되는지 그거를 말하는 게 BOM입니다.
그 다음에 리드 타임. 리드 타임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죠. 리드 타임은 뭐 앞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붙을 수 있어요. 뭐 생산 리드 타임, 뭐 주문 리드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리드 타임은 이제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모든 부품을 뭐 특정 공장에서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달하는데 주문이 들어가가지고 그 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총칭하는 게 리드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레벨이라는 재고 수준이라는 뜻이죠. 지금 현재 이제 재고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특정 부품이 예를 들면 아예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 뭐 몇 단위 재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10단위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재고를 2단위 갖고 있으면은 8단위만 추가적으로 생산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재고 수량이 되겠습니다. 재고 수준. 그 다음에 scheduled receipt라는 건 뭐냐면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생산 계획이 수립돼서 예를 들면 생산 지시가 내려간 그런 물량, 아니면 주문이 들어가가지고 이미 주문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 양, 그게 이제 scheduled receipt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별 생산 일정 계획을, 그죠? 컴퓨터가, 그 소프트웨어에서 컴퓨터가 이제 그거를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직접 손으로 한번 간단한 거를 손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소프트웨어에 이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그 생산 일정 계획이 수립돼서 나와요. 부품별. 그 MRP 이제 그 MRP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만들어져요. 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표에 MRP에 등장하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R이라는 거는 Gross Requirement, 총 필요량이라는 뜻이고요. SR이라는 거는 아까 Scheduled Receipt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발주가 돼서 받기로 되어 있어요. 발주를 하면 금방 도착하는 게 아니라 뭐 몇 주 뒤에 도착한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주가 들어와서 언제 이제 그 물론 주차는 이제 그 몇 주 차에 이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발주돼서 받기로 되어 있는 양, 그게 SR이고요. PAB라는 건 뭐냐면 Planned Available Balan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보유한 재고하고 그 다음 그 위에서 얘기한 Scheduled Receipt 있죠? 그거를 합한 재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R이라는 건 Net Requirement, 이거는 순소요량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총 필요량에서 그 다음에 그 재고를 빼면 되겠죠. 그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필요량이 10개인데 우리가 보유한 재고가 2단위다. 그러면 8단위만 순수하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N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이라는 건 Planned Receipt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주 후에 발주를 하면은 이제 일정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드 타임이 경과한 후에 도착하는 도착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OR인데요. Planned Order Release. 그러니까 발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리드 타임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주를 준다. 근데 그게 걸리는 게 주문을 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생산해서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다. 그러면 2주 우리가 필요한 시기보다 2주 전에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드 타임을 고려한 발주량이 PO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MRP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발주를 몇 주 차에 몇 단위를 발주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그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MRP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발주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계산한 순수요량이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양이 되겠는데, 발주를 할 때 그것만큼만 발주를 할 수도 있겠고요. 가능한 경우는. 근데 예를 들면 그 발주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8단위 뭐 이렇게는 생산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면 적어도 뭐 예를 들면 20단위는 돼야지 우리가 생산한다 그러면 8단위를 주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최소로 요구하는 양만큼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20단위. 그래서 그게 이제 최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최소 주문량.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주문량이라 가지고 여기 이제 EOQ가 Economic Order Quantity에서 경제적 주문량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요. 재고 관리 쪽에 가면 요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주 주문을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양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재고로 그게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럼 재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작은 양을 주문하면 자주 주문을 해야 되죠. 물론 재고는 많이 보유를 안 하겠습니다만 자주 주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문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주문할 때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작은 점포를 여기서 뭐 옷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면 서울 예를 들면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옷을 띄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자주 올라가게 되면 그 비용도 상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 번 갈 때 몇 단위를 이게 띄워야지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화되는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EOQ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발주량을 이제 결정을 하고 발주 시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 지금 MRP 작성할 때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A라는 제품이 이제 최종 제품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자전거다.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예를 들면 자전거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바퀴하고 뭐 프레임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뭐 프레임 한 개, B가 뭐 프레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바퀴는 2개, C가 뭐 바퀴라고 합시다. 그럼 바퀴는 2개,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 들어간 게 이제 몇 단위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한 단위, A라는 자전거 한 단위 만드는데 프레임은 1개, B는 1개, C는 2개가 2단위가 들어간다. 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C를 만들 때는 한 단위 만드는데 D가 2단위 들어가고 E가 한 단위 들어간다. 예를 들면 지금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제품 구성도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입력할 때는 그림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단위를 이렇게 단계가 있고 몇 단위가 필요한지 그걸 입력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 구성도고, Bill of Material이라고 그랬죠? BOM.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얘를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좀 간단한 그 숫자를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가 아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이 MPS 뭐 리드 타임 보유자고, 그 다음에 스케줄드 리시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문 단위 있잖아요. 주문할 때 어떤 식으로 주문해야 되는지, 최소 주문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순소유량만큼만 주문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 그 정보가 여기 이제 주어졌다고 합시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A라는 제품 있죠? 그 제품이 5주차하고 10주차에 각각 50단위하고 100단위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5주차에 지금 50단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10주차에는 100단위가 필요해요. 이걸 위해 가지고, 이 생산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 일정 계획을. 지금 그리고 리드 타임은 A의 경우는 1주,
B는 2주가 걸리고 C는 2주, D는 3주, E는 2주 뭐 이렇게 지금 임의로 지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1주 리드타임 필요하다 그러면 5주차에 지금 50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적어도 뭡니까? 1주 전에 그죠? 발주가 돼야 5주차에 50단위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드타임은 이제 그때 이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유 재고가 지금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E, D, E 각각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지금 10단위가 있어요. 그럼 5주차에 50단위가 필요하다면 지금 10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거는 40단위만 생산하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그거 계산할 때 이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스케줄드 리시트가 여기 A 경우는 없고 B의 경우는 2주차에 30단위가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C는 뭐 2주차에 60단위가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발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제로 그 주차에는 이제 재고로 이걸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로트 크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A의 경우에는 lot for lot, lot for lot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순소요량만큼 주문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최소 주문량이 50단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단위가 필요한데 주문은 50단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품별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주문을 해야 되는지 그게 여기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소프트웨어에 이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그죠? 아까 제품 구성도 하고 이런 것들 자료를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생산 일정 계획이 부품별로 쫙 세워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느렸을 때요. 그러니까 부품 가짓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입력해 놓으면 밤새도록 이제 MRP 소프트웨어가 그 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죠?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그 일정표가 나오죠. 일정 계획이. 근데 요즘은 컴퓨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는 순간 생산 일정 계획이 순식간에 수립돼 갖고 나옵니다. 물론 프린트 할 때는 이제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MRP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거는 중간에 무슨 변동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조금 이게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5주차하고 10주차에 지금 50단위, 100단위가 이렇게 필요한 걸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뭡니까? 7주차에 뭐가 이게 추가적으로 몇 단위가 그죠?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중간에 알게 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계획들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걸 대처를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이 푸시 시스템, 이 MRP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이제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MRP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우리가 손으로 지금 한번 하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5주차에 50단위, 10주차에 이제 A의 경우에 100단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 이건 바로 수요 예측에 의해서 이제 생성되는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5주차에 50단위, 10주차에 뭐 100단위가 아마 그때 수요가 그만큼 있을 거다. 그죠? 그걸 예상을 했다 그럽시다. 물론 매주 이제 몇 단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예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 그 지금 보유하고 있는 A 보유 재고 수준이 10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반부터 PAB에 보면은 지금 1주차에 10단위, 2주차에 10단위, 이게 계속 10단위로 계속 보유 재고 수준이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게 밖으로 팔리든지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주차에 이제 50단위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4주차까지는 재고가 감소하지 않아요. 10단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럼 5주차에 50단위가 필요한데 재고가 10단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 5주차에 필요한 거는 몇 단위가 필요한 거냐면 40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40단위가 있는 거고요. 여기 40단위는 50에서 10을 뺀 거죠. 그래서 40단위가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몇 단위가 그러면 발주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40단위가 그대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A의 경우에는 지금 라폴라시 가능하다고 그 아까 정보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최소 주문량이 예를 들면 50이다 그러면 여기가 40이 되는 게 아니라 50이 돼야 되겠죠, 그죠? 50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최소 주문량이 50이라서 50단위를 만약에 일주 전에 리드타임이 일주죠. A의 경우 일주라고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50단위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10단위가 실제로 40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40단위가 필요한데 50단위가 이제 일주 지나고 나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재고가 뭡니까? 발생하는 거죠. 5주차 이제 다시 재고가 10단위씩 이게 0이 아니라 그죠? 이 0이 아니라 10단위씩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서는 라폴라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40단위가 주문되는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10주차에는 이제 100단위인데 여기 지금 재고가 다 없어졌죠? 지금 5주차에 그죠? 50단위가 나가게 되니까 재고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0이 지금 계속 기록된 거죠, 여기. 그래서 이때는 10주차에 100단위 필요한 거는 순소유량도 100단위고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 전에 100단위가 발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MRP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A에 대한 계획만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부품에 대해서 다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 B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금 4주차에 지금 40단위 있고 9주차에 100단위가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B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A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죠? 제품이 언제 몇 단위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B도 결정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B의 경우에는 A 한 단위 만들 때 B 한 단위 들어간다고 했죠? 그 아까 제품 구성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왜 4주차에 40단위가 필요하냐? 이거는 A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A가 지금 4주차에 지금 발주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거 40단위가.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4주차에 지금 40단위 발주가 들어오니까 이때 이제 바로 만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주일 뒤에 이제 그죠? 40단위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들기 시작해야 되니까 B가 그때 딱 부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B가 여기 40단위가 이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주차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주차에 100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B가. 그래서 여기 지금 40단위, 100단위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스케줄드 리시트하고 이게 재고 수준 이런 것들은 초기 재고는 지금 20단위가 있는 걸로 정보가 주어졌죠. 20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스케줄드 리시트도 그죠? 받기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지금 정보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기록한 겁니다. 지금 30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 초기 보유 재고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드 리시트하고 더해가지고 50단위가 여기 이제 재고로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주차까지는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까 50단위가 계속 유지돼요. 자, 4주차에 지금 40단위가 필요하죠? 근데 재고가 지금 50단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새로 생산할 필요는 없죠? 그럼 이 재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고가 10단위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가 10단위가 지금 남았는데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서 여기 8주차까지도 10단위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9주차에 지금 100단위가 필요하죠? 그럼 재고가 10단위 있죠? 그러면은 순 소요량은 90단위가 되겠죠? 90단위가 되고, 그러면 이 90단위를 만약에 not for lot으로 주문이 가능하다면 90단위만 주문하면 되는데, 이 B의 경우에는 최소 주문량이 50단위예요. 그러니까 50단위씩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50단위씩 주문할 수 있는데 90단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몇 단위를 주문해야 되냐면 50, 100단위를 주문해야 90단위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100단위가 주문이 되는데, 요거는 왜 2주 전이냐 하면 리드 타임이 2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건 주어진 겁니다. 리드 타임이 2주기 때문에 2주 전에 최소 주문량이 50. 그래서 요걸 고려해서 2주 전에 100단위가 여기 주문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재고가 9주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100단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10단위가 재고를 남게 되고 그 10단위가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작성이 됩니다. B의 경우에. 그 다음에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경우에는 지금 4주차에 80단위, 9주차에 200단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자, C도 결국은 제품 구성도를 보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A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A의 경우에는 4주차하고 9주차에 40단위, 100단위였죠? 발주된 게요. 그럼 그때 C도 필요한데, A를 만들기 위해서. B의 경우에는 A 한 단위 만드는데 한 단위가 들어갔어요. B의 경우는, 그죠? 근데 C의 경우에는 A 한 단위 만드는데 두 단위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품 구성도에. 두 단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80이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A가 40단위잖아요. 필요한 게.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근데 C는 두 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40 곱하기 2 해서 80단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주차에는 여기는 또 두 단위씩 필요하니까 100 곱하기 2 해서, 그죠? 200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C의 경우에는 초기 보유 재고가 50단위고, 그 다음에 받기로 되어 있는 양이 60단위예요. 그래서 50단위하고 지금 2주차에 지금 60단위를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쳐서 여기 110단위의 재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쭉 유지되다가 4주차에는 80단위가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요 재고 가지고 충족이 가능하죠? 그래서 80단위를 쓰고 30단위가 재고를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단위가 계속 8주차까지 지속이 되죠? 그러다가 9주차에 이제 200단위가 필요하니까 이 30단위가 재고로 있으니까 실제로 필요한 양은 순서율은 170단위죠. 170단위고, 요 리드 타임은 2주예요. 그래서 2주 전에 발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발주가 들어가는데, 이때 로트 크기는 여기 왜 170단위냐? 여기 나포라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순소유량만큼 주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요. C의 경우에는. 그래서 170단위를 그대로 주문을 하면 됩니다. 만약 여기도 최소 주문량이 만약에 50단위다 그랬으면 얼마를 주문해야 됩니까? 50단위에 3배만 주문하면 안 되죠. 그죠? 4배를 주문해야 돼. 200단위를 주문하게 되죠. 그러면 200단위 주문하면은 실제로 순수연량이 170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재고가 30단위씩 남겠죠? 그래서 9주차에 이제 30단위 재고가 남고 10주차도 30단위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트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발주할 때. 발주량이 결정되니까요. D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제품 구성도에 보면 D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C에 의해서 결정되죠. C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C 한 단위일 때 C 한 단위에 D가 두 단위 필요하다는 게 아까 제품 구성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 한 단위에 D가 두 단위 필요하기 때문에 왜 여기 지금 7주차에 340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래서 이거는 C에서 결정된다고 했죠? C를 잘 보시면 7주차 여기 지금 170단위가 여기 지금 발주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D가 있어야지 만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D는 C 한 단위 만들 때 D는 두 단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170 곱하기 2 하면 340단위가 여기 지금 필요하다는 게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고, 지금 초기 재고는 30단위고 받기로 발주가 돼서 받기로 된 게 20단위고요. 그리고 리드 타임은 3주입니다. 자, 여기 잘 보겠습니다. 여기 30단위가 있고 2주차에는 받기로 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30이고요. 3주차에 20단위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재고가 50단위가 되죠. 그 다음에 4주차, 5주차, 6주차는 그 50단위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7주차에 340단위가 필요한데 재고가 50단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양은 290단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290단위. 그런데 리드타임 3주고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최소 주문량이 100단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90단위만큼을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의 배수로 주문을 해야 되니까 300단위를 주문을 하게 되죠. 300단위를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필요한 게 290단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재고가 10단위가 남게 되죠. 7주차에. 그죠? 그래서 그 재고가 계속 10단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E도 역시 뭐에서 결정되냐면 C에서 결정되죠. C가 7주차에 170단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E의 경우에는 C 하나 만드는데 한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7주차에 C가 170단위가 필요하니까 생산이 들어가니까 E가 이때 170단위가 요구가 되고요. 지금 초기 재고가 20 있고 받기로 되어 있는 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단위가 쭉 지속이 되고요. 이때 재고가 20단위 있으니까 실제로 순서율량은 150단위고요. 170에서 20을 떼니까 150이 되죠. 그리고 이때 최소 주문량이 리드타임이 2주고 최소 주문량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150단위를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의 배수로 주문해야 되니까 200단위를 주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순수요량이 150이기 때문에 재고가 이때 50이 생기고요. 계속 그 재고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MRP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들, 그죠? 리드 타임 관련된 거 NPS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 구성도, 그 다음에 받기로 되어 있는 양, 초기 재고 수준, 이런 자료들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컴퓨터가 금방 계산을 해서 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MRP의 이제 단점이라는 게 변동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예를 들면 필요한 수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10주차에 100단위였는데 가다 보니까 이 100단위보다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덜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그럴 경우에 그걸 만약에 변화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일정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 부품을 만드는 곳에 그런 정보를 다시 내려보내면 거기는 엉망진창이 되죠. 거기 나름대로 또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생기면 거긴 또 난리가 생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외주를 준다 그러면은 그 외주 기업들이 갑자기 그런 변경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MRP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리드 타임이 여기 지금 주어졌잖아요. 이제 각 부품마다 이제 리드 타임이 주어졌는데, 혹시나 이 리드 타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리드 타임 2주인데,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발주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예를 들면 2주 만에 이게 지금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문제들이 변동성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거를 진짜 그 변동성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예를 들면 이의 경우 지금 리드 타임이 2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뭡니까? 발주를 조금 더 일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주 전 발주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있더라도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는 적어도 도착은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DBR 시스템을 쓰더라도 MRP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해가지고 리드 타임을 좀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조정을 해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RP를 쓸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DBR 시스템 적용을 하더라도. 물론 DBR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4주차 1강은 여기 지금 MRP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2강은 이제 우리가 DBR 시스템도 결국 이제 풀 시스템인데, 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